네, 이제 정경민 차장과 또 개장 네.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20분 23분 남았네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보도가 쓱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오늘이겠죠. 미국 경제의 대단한 전환점이 될 거다. 10년 전 위기와는 또 다른 현상이다.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네. 고즈음 내기는 그 이후에 나타났던 뭐 유럽의 재정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뭐 양적 완화와 재정 부양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어제 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네, 나오고 그렇죠. 13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말일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대대적인 부양책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확 영향을 줄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근데 금액이 1조 9천억 달러예요. 이게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한화로 뭐 한 2,200조 원, 2,200조가 어떤 건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네, 한국의 한 3년치가 좀 거의 4년치에 육박하는 한국 예산. 예산.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그렇죠. 전체 예산. 그 돈이 이제 물론 당장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금융 시장에는 돈이 풀릴 건데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네. 뭐 어쨌든 지금 모든 자산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현재는. 있다. 그렇죠. 네, 현재는 좀 그러고 있다 살짝 보니까. 움츠러드는 느낌. 그리고 저는 그 오프닝 때 해주셨던 멘트가 조금 와 닿았는데 이제 네. 10년물 국채의 어떤 좀 10년물 국채가 주는 어떤 이제 채권 금리의 해소, 요게 좀 힌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은 또 다른 국채들, 특히 이제 2년물 국채들도 보통 3월 말 4월 초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 또 30년짜리 장기채 발행도 있어요. 그런 여기는. 국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 채권 가격은 이제 하락되고 이제 채권 가격도 빠지고 있고 주식 가격도 빠지고 있고 지금 다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거기는 이제 약간의 투기의 영역에 있으니까 투자 영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들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금융 시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근데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네. 이건 저의 어떤 직관으로 봤을 때는 만기를 치고는 의외로 어제 못 어제 좀 매를 미리 맞은 것 같고 오늘은 또 의외로 좀 플러스권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뭐 들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좀 이제 감각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모든 변수들이 환율로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이런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올라가는 폭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걸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이 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중금리가 이제 상황을 좀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속도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적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네. 금리 변동의 속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환율은 한 1,150원 전후에서 강력한 저는 저항을 받을 거로 봅니다. 그럼 지금 35 후반대, 40원대 이렇게 본다면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계산하면 1,130원, 37원 정도에 네, 출발하지 않을까 그 싶긴 정도. 한데. 예. 뭐 40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열고 봐도 50원을 뚫고 확 뭐 1,200원을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려면은 국지적인 리스크나 뭔가 더 큰 게 그렇죠. 나와야 돼요. 예. 그러려면 저는 기준금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만약에 우리가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울 그럴 뿐더러 가능성은 없죠. 네. 부동산 이슈나 뭐 자산 버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리 인상 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긴 하죠.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뭐 거의 네, 그건지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모든 변수들이 함축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환율이라고 좀 봤을 때 네.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뭐 상승의 어떤 지금 그런 강한 기운이 없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그 하락의 에너지도 좀 많이 좀 소멸이 되어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런 금융 자산에 대한 가격 하락이 좀 잇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줄였어요. 파생 시장에서 현물도 줄이고 선물도 줄이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약세로 좀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저는 오히려 좀 플러스권이 조금 뭐 강보합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어서 의외의 반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기업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은 좀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매일 매매를 하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기존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뭐 관망이죠. 오늘도 그냥 견뎌보자. 예. 그리고 지켜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저는 이제 장 막판에 네.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장이 회복된다는 거는 지수의 회복이잖아요. 그럼 지수의 회복이라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회복인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하신 게 네. 저는 이제 100번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매매에 있어서는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 레포트를 11만 원 네네요. 제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례적으로 업사이드, 그러니까 위쪽으로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러니까 여유분을 35% 상향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물론 사실 일본계 노무라 한국 사람이 씁니다. 국적은 빼고, 한국 사람, 한국 애널리스트가 빼고. 써요. 이제 네. 회사만 거기 있는데 어쨌든 그 논리를 보니까 좀 메모리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고. 지금은 단기죠, 사실은. 뭐 네. 이번 달 들어서 며칠 뭐 이렇게 했지만 금리 이슈 때문에 미국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이벤트 거기에 복합적이지만 뭐 쏠림이 이쪽 저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분산되는 마찰입니다. 수급이. 네,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급의 이제 마찰. 말씀하신 환율이 1,150원 이상으로 팍 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원화 약세도 제한적일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의 수순은 아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제 또 조금 새로운 세상에 옮길 수도 네. 있다. 성장률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성장률. 그렇죠. 그럼 이제 작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는 뭐 올해 거, 내년 거 다 땡겨 쓰고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이제 수급, 유동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케미가 잘 맞아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당장 올 1분기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렇게 좀 형성되는 이제 이런 시기에는 저는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3월은 사실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3월 말 4월 초 정도로 좀 잡고 있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지금은 이제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은 만기일이지만 좀 풀려갈 가능성은 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뭔 소리? 욕심내지 말라는 거는 욕심내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떨어지면 사자 아니야? 반등이 딱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뭐 3,100선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제 만기일 때문에 좀 출렁출렁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고점 대비 좀 중소형주는 뭐 20-30%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다른 종목으로 돌려서 빨리 갈 종목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욕심낼 필요는 없다. 그런 욕심을 부리지 그렇게 말자. 말씀드립니다. 서둘 너무 조급해하지 그렇죠. 조바심 내지 마시자.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기업들은 뭐 시장을 좀 버텨줄 만한 버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개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NC소프트. NC소프트, 금호석유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은 NC소프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NC소프트. 네. 그럼 저는 오늘 금호석유. 금호석유. 금호 수치 하나 싹 잘라줘야겠다. 또 하시나요? 금호? 아니 뭐 그냥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네. 지난주 내내 이거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뭐래요, 하기는 그냥 관심을 계속 기울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예.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가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이 종합 스프레드는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거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그럼 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신민영 아나운서가 지금 관심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쪽지디 레포트 기업 특징주 정리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정혜민 차장님, 뭐 볼까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장이 며칠 상간에 계속 뭐 뉴욕 증시를 따라서 계산가를 움직이긴 합니다만 뉴욕 증시가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의 시초가도 같이 떠요. 네. 그러다가 오르르르 밀리니까 이게 반복되면 학습 효과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뭔가 지금 호가는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좀 이제 어제도 좀 의외성이었잖아요. 어제는 그래도 뭐 빠졌었던 거에 한 반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 적어도 3,000선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줄줄줄 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맞게 이제 환율이 딱 급등을 했었고 또 이제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미국 이제 그 지수 선물도 좀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엮였었는데 오늘은 적어도 환율은 뭐 이렇게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만큼의 그런 변동성도 아니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런 선물 지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파생이 오늘 이제 이제 내마녀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네. 그간 파생 시장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이 지금 수급을 좀 봤을 때는 오늘은 오히려 만기일에 조금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오늘 생각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지금 이제 0.3%, 한 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좀 할 것 같은데 코스피요. 네. 네네네 코스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출발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3, 40포인트나 이렇게 막 어제처럼 붕 떴다가 또 우르르르 네네. 밀리고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초가가 높으면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 시초가라면 저는 뭐 큰 부담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밀고 올라가는 그렇죠. 형태 양봉을 보여야죠, 양봉을. 네.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SEC가 유명 인사만 보고 스펙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SEC는 미국 증권 위원회예요. 네.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라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보면은 유명 인사 테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샤킬 오닐 같은 그 NBA 스타가 무슨 이 헬스케어 업체에 뭐 연관돼서 했다니까 그게 막 주가가 막 날뛰고 하니까. 근데 저 의미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 정치 테마로 인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SEC가 우리나라의 그 정치 테마를 연구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아니겠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파평윤 씨 너무 찾지 마시고 파평윤 씨도 보니까 많으시네요. 뭐 해평윤 씨도 계시고 칠원윤 씨도 있대요. 네,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에. 그랬더니 많으시다고 하니까 너무 그 윤이라고 하는 거에 하여튼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본질에 좀 충실한 투자를 잘 찾아보자. 이 얘기 샤킬 오닐도 그런 게 있었군요. 있어요. 샤킬 오닐도. 마이애미 오닐인가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있어요. 네. 네. 기업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샤킬 오닐. 하여튼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금융주는 좀 어떨 것 같아요? 금융주는 그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승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이제 세로축에 CPI 물가를 놓고 가로축에 시중금리를 놓고 이렇게 쭉 놨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금융주는 좋습니다. 금융주는 좋고 경기 민감, 뭐 산업재, 소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 뭐 2010년대 초반, 2016년도에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채권 금리가 다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이 좀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 금융지주, 뭐 여기 이렇게 좀 금리 상승기에 좀 각광을 받는 이제 이런 업종들은 슬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이제 주식을 좀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뭐 주가 하락 시에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뭐 이렇게 금융주를 사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할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건 이게 너무 뭐 주식은 이제 이렇게 줄이고 쉬어가는 게 이렇게 좀 약세장에서는 이제 최고의 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기관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이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은 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약할 때는 이제 가능한 한 좀 현금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은행 비중이 큰 이제 금융지주는 순이자 마진의 증가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추세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의 자산이 많은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좀 더 좀 금리 상승기에는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 본 분들을 손절하고 금융주 사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시장이 주도가 돼서 이쪽 금융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에 비중을 왕창 실으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금리 상승에 맞춰서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실 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매매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네요. 40초 남겨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를 좀 보고 그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요즘 뭐 삼성생명, 뭐 DB손보 이렇게 이런 종목도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오히려 좀 성장성과 금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여기에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네. 네. 그렇죠. 아까 쿠팡 이슈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쿠팡 이벤트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예, 카카오도 같이 좀 매칭해서 보시자 얘기. 네. 그래서 집중은 카카오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장 임박했으니까 호가 다시 보고 시장 진입하도록 하죠.